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외식사업 창업론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될 홍승 교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개강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한 번씩 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학교 방침대로 좀 이 동영상 강의로 대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이미 3학년, 4학년이다 보니까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외식 산업에 대해서 이제 특징과 거기에 따른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은 다 알고 계신데, 자, 오늘의 강의는 외식 산업에 대한 주변 환경, 그 다음에 개요와 특성, 변천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그 다음에 창업, 목표, 또 그 다음에 창업 준비와 경영자 조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면, 자, 개요. 자, 과거하고 현재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외식 문화가.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급변화, 또 이미 여러분도 겪고 있지만 큰 물줄기의 흐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식 산업의 정의에서 나와 있듯이 음식 장사하면 아주 과거의 일이다. 자, 지금은 뭐다? 외식 산업이다. 자, 산업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음식 장사라는 것은 그냥 경영자의 개성이 중심이 되어서 경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음식들이 특징을 가지고 또 그 음식만의 맛,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맛,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또 굉장히 산업화되어서 프랜차이즈 형태,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좀 더 동일한 맛, 또 주인에 따라서 이제 맛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점포 분위기를 중시하는 상황, 과거에는. 자, 그 다음에 겸과 감에 의존해서 각종 손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기획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지역적인 소상공인적인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날 같은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확대돼서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까지 뻗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 육감적인 외관, 개인적인 능력, 전통, 개성 이런 걸 추구한 것이 음식 장사라는 것. 자,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을 살펴본다면은, 자, 과거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했다? 자, 산업적으로 시스템화 되었다.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된 상황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신속화되고 좀 더 서비스화 됐다. 자,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패스트푸드 잘 아시죠? 또 그 다음에 아주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친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변화되는 걸 읽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자, 키오스크, 그 다음에 서빙도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해준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크다란 물줄기가 있어요. 크다란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강물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거기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가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방향만 틀면 아래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역순으로 아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떻게 된다? 힘은 힘대로 들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무엇이 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외식 산업에 크다란 물줄기를 읽을 수 있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산업들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대학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저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읽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물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친구들이 있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과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 거 없으면 먹는 장사하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해서 막 망하는 거예요. 몇 프로 망한다? 자, 3년 안에 50% 이상 망하고요. 자, 10년 동안 하는 팀들은 자, 몇 프로? 5% 정도. 과거에는 10%였습니다. 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한 5% 정도. 자, 현실을 한번 보면 자, 외식업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아래도 신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뭐 수천 명이 모여서 시내에서 서울 쪽에 데모를 했다.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거리두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작업 동선이나 각종 효율성을 생각해야 된다. 자, 제가 요즘 같은 경우 과거에 대비해서 외식업 자체가 호황인 것도 있습니다. 배달, 그 다음에 포장,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HMR, 자, 홈밀, 자, 집에서 먹는 거. 자, 이런 형태. 자, 굉장히 성장은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방향성을.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찾아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창업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뉴얼에 의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자, 과거에는 도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만드세요. 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각종 된장, 간장, 뭐 김치 담을 때 어머니 이거 얼만큼 넣어요? 한 주먹 아니면 감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방식들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개인의 힘이
개인의 힘이 프랜차이즈보다 슈퍼 블로그 형태, 개인이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그걸 넘어서 어디에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자면은 뭐 강릉에 있는 뭐 닭강정 같은 경우 전국으로 이제 뭐 배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 자, 이런 것처럼 광역화되고 시장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다면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각종 정보와 각종 입소문 이런 것들이 바이럴 마케팅 형태가 과거에는 입 대 입, 개인 대 개인으로 정해졌지만 요즘은 개인이지만은 아주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광역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지역에서 팔던 빵을 어떻게 전국 단위로 다 뻗어져 나간다는 거. 자,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미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 뭐 좀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다?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뭐 대전에 잘 알고 있는, 대구에 잘 알고 있는, 대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땡땡 서보로 빵 아시죠? 예, 뭐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기는 좋아요. 인기는 좋은데 이게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많이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듣는 소식에 의하면 경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본점은 그래도 살아남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낸 곳은 어떻게 된다? 아주 사람들한테 인식 안 좋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직원 모집도 안 되고 빵 맛도 퀄리티도 떨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프랜차이즈로 들어간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자, 시기를 잘 타서 근대화 빵 해가지고 아주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모는 커졌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거. 바로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 직원들을 노하우나 아니면 경력 있는 직원들 다 잘라버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신입사원들 뽑아가지고 그냥 또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맛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경영에서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는 거. 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이나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자, 100% 다 적용은 안 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실무적인 경험과 이론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의 경영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팅이라도, 자, 현재 필요한 마케팅, 미래는 또 마케팅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마케팅, 뭐 홍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기가 준비를 해놔놓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노트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종 레시피, 자기만의 레시피, 물론 전체적인 레시피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에 자기만의 형태로 개발된 것들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서 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모든 창조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모방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시작해서 아주 크게 키운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식계통인데, 자,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지 풀빵 준비를 하더라고요. 잉어빵. 자,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공급해 주는 것만 딱 가지고 하더라고요. 팥, 그 다음에 크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반죽도 거기서 주는 거. 물론 있는 그대로 하면 편하겠지만은 자기만의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매출이 상승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오는 손님만, 작은 가게지만 손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반가공 재료를 사용한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죠. 반가공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만의 재료를 좀 더 가미할 수 있도록. 자, 어디 가든지 일률적으로 맛은 똑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제 카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빈이 김수빈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 김다희,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그 다음에 지희, 제가 제빵이겠지만 이제 커피나 이런 것들, 음료수 같은 경우 할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나, 또 그 다음에 소원지, 제빵과 같이, 또 그 다음에 신소영, 자, 그 다음에 전지원, 조승미, 자, 그 다음에 여정원, 자, 그 다음에 윤영경, 자, 커피나 카페 같은 거 할 때, 자, 준비를 할 때,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거, 물론 자기만의 것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오로지 반가공된 것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자기만의 생과일이 들어간다든지 자기만의 비법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풀빵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좀 잼을 넣는다든지 딸기잼, 사과잼 같은 거 넣더라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됩니다. 블루베리 형태 좀 더 건강을 생각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또 물론 그렇게 하면서 가격적인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좀 더 빵을 한다면은 미래에는 어떤 빵들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빵, 그러니까 이제 치유 형태로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나 아니면 살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큰 물줄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기기 시스템 도입.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건비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이 업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매년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키오스크 얘기했잖아요. 왜? 한 사람의 인원이 줄어들고 주문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력하면 바로 주방으로 전달이 되고 또 좋은 효과가 뭐냐면은 카드로 미리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미 계산한 사람들은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지루한 시간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주인이 가게 주인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게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주 편한 세상이 되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자, 계산의 편리성. 자, 인원이 줄어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빙. 자, 서빙하는 머신이 얼마 정도 한다? 1200 정도 해요. 그러면 이 서빙 기계는 어떻게 한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을 기계가 대신 가져다 주고 멘트를 하고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충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 가면서 고속도로에다가 주문을 하면 거기서 준비를 하고 할인도 해주는 그러한 형태. 자,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스루는 잘 알잖아요. 갈 때 주문해 놓으면 자, 어느 정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겪어보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거. 자, 편의점이나 이런데 어떻게 한다? 계산을 어떻게 한다? 바코드 그냥 통과만 하면 바코드가 찍으면서 어떻게 한다? 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또 어떤 형태가 있나요? 커피숍을 하더라도 커피숍에 사람이 없는 무인 형태. 자,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료만 채워넣고 또 그 다음에 청소만 해주고 주인이 그렇게 해놓으면 그 무인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거를 선택해서 먹고 또 어떻게 한다? 자, 최신 기기 시스템이 그렇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팀워크가 중시된다는 거. 우리가 과거에는 혼자서만 일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팀워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징, 외식 산업에서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경제성, 규모의 경제.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요즘 카페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뭐 작은 카페도 있습니다만은 또 대형화되고 또 이러한 카페들이 이제 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방문하는 형태가 과거에는 가성비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 가심비.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형태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규모도 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 자, 그 외에 이제 이런 외식 산업과 음식 장사의 차이점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다란 이 외식 산업의 물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확인을 할 거예요. 자기만의
이런 경영 노트, 창업 노트, 준비 노트가 있는지 딱 요것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